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됐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앓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나아 가지고 복장이 코로나 앓고 있는 사람 복장 그대로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뭔가 좀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같이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는 코비드19는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죽지 않는 생명체도 아니고 무생명체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병을 일으키죠. 이 코로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은 활성화, 비활성화 이 상태로만 존재해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죽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원래 죽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급속하게 무한 증식을 하는데 무한 증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대단해요. 한나절이면은 거의 4톤 트럭 한 대분까지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무한 증식할 때에 코나 이제 목구멍에서 증식하는 거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폐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은 폐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코와 목에 있을 때에 거기서 무한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해법입니다. 무한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세포 내로 들어가면은 siRNA 또는 mRNA 이런 것들이 자기 핵산이 아니면 그러니까 코로나는 약 한 29,000개 정도의 핵산으로 만들어진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은 siRNA,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막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을 해서 핵산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세포 바깥에 있을 때는 주로 호중구가 대처를 해요. 호중구라고 뉴트로필이라고 우리 혈액 검사하면은 호중구 많이 나오잖아요. 호중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혈관 속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냄새를 맡으면 이게 혈관벽을 뚫고 나와요. 근데 호중구 특징이 뭐냐면은 혈관벽을 뚫고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싸우고 몇 시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독한 놈이에요. 음, 어떻게 성질이 독해요. 어떻게 독하냐 하면은 막 나와서 공격하다가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확 해체해가지고 자기 몸속에 있는 DNA를 핵산을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되면서 적과 싸우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호중구가 적과 싸워서 이제 남는 잔해가 뭐냐 하면 그게 콧물이에요. 콧물, 또 가래, 또 고름 이런 형태로 남는데 문제는 거기에 죽고 나면은 바이러스가 없냐면 거기 역시 바이러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대처할 때에 코로나든 뭐 독감이든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바이러스와 대처할 때에 그 바이러스를 죽인 호중구의 시체 등이 그거 이제 콧물이고 가래거든요. 근데 전투가 심해지면 그게 엄청 많이 생겨요. 그냥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많아요. 그걸 가만 놔두면 무한정식하기가 쉬워요. 코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무한정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뱉어내야 돼요. 계속 뱉어내야 돼요. 콧물을 계속 뱉어내고 가래를 계속 뱉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콧물하고 가래를 꾸준히 뱉어내주면은 몸속에서는 호중구와 싸우죠. 이제 그 사이에 한 며칠 사이에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요.
B세포가 중화 항체를 만들어요. 이 B세포가 중화 항체를 만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B세포가 중화 항체를 만들기까지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이걸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무한 증식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첫째는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주로 어떻게 배출시키냐면 콧물, 그 다음에 가래, 그 다음에 땀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코로나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목과 코에 있을 때 거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 단계에서, 왜냐하면 목과 코에 이제 방어 시스템이 진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싸울 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집사람이 먼저 확진이 되고 한 사흘쯤 있다가 저한테 증상이 나타났는데, 증상이 딱 나타나자마자 잠을 안 잘 각오를 하고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잠자는 동안에 코 속에서 이 비후광 이 속에서 엄청 증식을 해요. 또 목에서도 엄청 증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몸이 감당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기도를 해서 폐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열이 엄청 나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게 폐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인두와 코에 있을 때에 계속 뱉어내야 된다. 그래서 코는 종이로 계속, 휴지로 계속 뱉어내면 코가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이렇게 흡입해갖고 뱉어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입속에 있을 때에는 가글을 하는데 주로 그냥 일반 물로 가글하면 잘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규소수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니까 잘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B세포가 중화항체를 만들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운데,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좀 방심했나 봐요. 아직 좀 몸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우려고 애쓰지 말자.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T세포 중에서 이게 민속세포가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런 게 있고, 단핵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B세포, T세포가 있잖아요. T세포 중에서 T헬퍼가 있고, T헬퍼는 이제 지휘자 역할을 하고, Tregulatory, TR세포가 있어요. TR세포는 이것을 너무 면역 반응이 급격하고 과격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TR세포가 좀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왜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뭐 많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왜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은 전투가 너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면 그 주변을 콜라겐으로 쫙 감싸가지고 전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완전 진짜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전투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과하게 하지 않게 조절하는 게 TR세포거든요. TR세포가 활동하게 해야 돼요. 이게 TR세포가 활동하게 하려면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뭐 병원에서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기 단계에서 땀과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계속 뱉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은 몸에 열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관절통도 생기고 막 뭔가 약한 부분에서 통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질 때쯤 되면은 바이러스가 잡히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들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약도 있고, 또 다른 큰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들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니클로사마이드. 니클로사마이드. 이제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고 이거는 지금도 많은 임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임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러스 치료의 어떤 보조제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구비해 놨다가 복용을 하시면은 훨씬 효과가 좋고 또 니타족사나이드라는 게 있어요. 니타족사나이드. 니타족사나이드도 아까 말씀 약사님 계시던 제가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니타족사나이드 같은 경우는 니타족사나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4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바이러스를 잡는데 이미 임상 4상이라고 하면 이미 제품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버맥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버맥틴. 이런 것들이 몸에는 거의 독성이 없어요. 셋 다 독성이 없으면서 바이러스 치료하는데 보조적인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고 이게 물론 이제 임상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허가돼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개는 이제 구충제 형태로 허가가 나 있고 구충제 형태로 허가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제 슈퍼컴퓨터 가지고 약 성분과 어떤 환자의 진료기로 이런 걸 다 통합해 가지고 약을 찾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낸 약들이 니클로사마이드, 니타족사나이드, 이버맥틴 이런 약들이다. 이거는 되게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는 잘 못 구하네. 아무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뭐 계속 당분간 진행될 것 같아요. 니클로사마이드나 니타족사나이드 좀 집에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그냥 괜찮은데 니타족사나이드는 되게 써요. 그래서 저도 한 번만 먹고 말았는데 다른 분들이 니타족사나이드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 누가 있으시다고? 서윤희 선생님? 혹시 니타족사나이드 드셔보셨어요? 그 보내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저는 그러니까 쪼금 약간 나아질 때 먹었거든요. 네네. 예, 나아갈 때 먹어서 음, 인제 잘은 모르겠는데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래. 다 나을 때쯤에 먹어 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디클로사마이드나 니타조사나이드가 공식적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되고 이런 건 아니고 또 허가되지 않은 약들 사람들이 복용하면은 뭐 먹지 말라고 정부에서 참고로 그러니까 네, 제가 다 먹고 남편은 안 줬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인제 저랑 하루 차이로 그러니까 그 확진이 됐는데 네, 지금도 이제 기침 계속해요. 음, 어 네, 지금 한 3 주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먹어서 그런지 네. 기침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네. 그 쓴 약을 어떻게 드셨어요? 엄청 되게 세더라고요. 너무 써 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못 먹겠다 그러고 저는 인제 써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먹고 예. 기침이 일단 먹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 바로 기침 멎는 것 같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네, 기침은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 임미자 목사님 니타족 사나이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음. 임미자 목사님 얼굴 안 보이시네? 네. 필요하면은 전화하시면 혹시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하시고 구하기 어려우시면은 전화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최초의 관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최초의 관리자. 그리운 그 이름. 잊지 못할 그 이름. 노트코드. 예, 노트코드 기억나시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처음에 삼배협에서
신경판이 척수가 되고 뇌가 될 때에 노트코드라고 하는 임시 관리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자가 먼저 생기는 거죠. 최초의 관리자가 생겨서 신경판에다가 BMP, SHH, 소닉 해치우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야만 이게 증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가 만들어질 때도 BMP나 SHH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만 뭔가가 생명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최초의 관리자가 노트코드였다, 측색이었다. 그 측색이 태중에서는 이제 사람의 몸을 만들 때에 최초의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사라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그냥 그냥 추측해 보세요.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요?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이랬을까요? 분명히 몸은 그래요. 처음에 어떤 역할을 하면은 그 기능, 역할이 바뀌기는 하지만은 사라지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화됐다고 얘기하는데 퇴화돼 갖고 없어지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척추의 내부에, 내면에 앞부분에 남아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원기 기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원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기를 어떻게 규정하기로 했어요? 원시 생식세포,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원시 생식세포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후의 관리자, 몸을 관리하는 최후의 관리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당연히 척수와 뇌겠죠. 척수와 뇌. 척수와 뇌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니까 척수와 뇌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는 척수와 뇌다. 척수와 뇌밖에 없다. 그래서 몸이 만들어질 때 보면은 최초의 관리자가 만일에 없었다면은 몸이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에 노트 코드가 없었으면 신경판이 척수가 되지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척수와 뇌가 없으면 몸이 생명체로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척수와 뇌가 그렇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가, 무엇으로 관리하는가. 처음에 노트 코드가 신경판을 관리할 때에 BMP, 소닉 해치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듯이 어떤 생명 물질을 만든다. 어떻게 만드느냐? 세포에서 만들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 원재료를 가지고 DNA를 원본으로 해서 RNA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조합해 갖고 만드는 거죠. 뭐 그게 대원칙이에요. 모든 세포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근데 신경은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생성해요. 전압을. 우리 몸에서 전기를 직접 만드는 세포는 신경, 그러니까 척수와 뇌, 그 다음에 심장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기적으로 발현된다. 그런 관점을 늘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다 외우셨죠. 그죠? 다 외우셨으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한번, 참 숙제 다 하셨습니까?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숙제 다 하셨나 봐요. 오, 네, 이승민 선생님, 숙제 열심히 하셨네. 네. 네, 다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숙제를 하고 나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죠. 뭔가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죠? 이 지식이 내 것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생명의 향기님 대답해 보세요. 숙제하고 나니까 그런 느낌 있습니까? 네, 네. 네.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척수의 구조를 알아요. 여기서부터 예. 네네 계속 네.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네. 그 명칭이 몇 개 다른 게 있어요. 예. 책마다 예, 다 다릅니다. 예. 예, 선생님 이거 해준 거하고 네. 선생님이 또 그 그릴 때
네. 지지난주에 그려주실 때 거하고 아, 그래요? 다른 게 여기 척수 올리브로하고 올리브 척수로하고 또 다르고 위치가 여기에서는 7번이 지금 네. 척수 올리브로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려주실 때는 여기 7번이 올리브 척수로로 그려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선생님이 그려주실 때.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녹화된 거 다시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가면서 예. 했는데 틀린 게 많고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B가 두 개 있잖아요. 네네. 이 B가 두 개 있어서 교내망상 척수로하고 연수망상 척수로하고 해서 이 그물 척수로로 두 개가 나오던데 네네. 여기 어떤 게 교내망상이고 어떤 게 연수망상이에요? 예, 이게 교내고, 네. 이게 교내고, 이게 연수입니다. 아, 이게 교내고, 그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네, 헷갈렸고 네. 그래서 이 올리브 척수로하고 척수 올리브로는 네. 하여튼 징그럽게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EA의 적핵 척수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책에는 뭐 적색 척수로라고도 나와 있는 예, 적핵을,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 참리 공부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책마다 영어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거 진짜 그래요. 영어도 예, 너무 어려운 영어고.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음. 어떤 거는 이게 빠져 있고, 어떤 건 이게 빠져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거 빠져 있고, 교과서에도 막 그래요. 그래서, 척수 피계로 척수 시계로 이게 같은 말이겠죠? 예, 예, 시계, 피계 같은 말입니다. 와,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아, 목사님. 찾아보느라고 고생했어.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일단은 척수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만일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핵심 지식이죠. 왜? 우리 몸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렇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렉시드 선생님, 천판. 네, 저 말씀하십시오. 질문해도 네, 되나요? 네, 이거 그리면서 보게 됐는데, 네, 그, 전촉수 죄송합니다. 네, 외측 촉수 시상로가 있고, 네, 전촉수 시상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외측 촉수 시상로는 이제 SLTHC가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데, 네, 전척수 시상로는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쪽 전피질 척수로랑 외측피질 척수로도 마찬가지고 외측피질 척수로도 나눠져 있는데 음, 전피질 척수로도 안 나눠져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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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진 것들을 그 각자의 영역에 그 기능이 역할이 기능이 있는데 다릅니다. 나눠지지 않은 것들은 예,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역할을 이제 그까지 가려면은 이게 이제 네. 예, 다음에 나중에 음, 신경의 그 신경 다발 끝에서 또 어떻게 음, 작동하는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같은 이제 시상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감각을 다 받아들이는데 음, 구별된 그런 감각을 받아들이고 얘는 구별 안 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다른데 그게 이제 감각 수용기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감각 수용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좀 복잡해서 우선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얇은 핵이나 쐐기하고 소뇌 그다음에 시상, 피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몸 전체가 거기와 연결된다. 이게 1차적으로는 회백질에서 다 처리가 되지만 1차 정보는 그다음에 이거와 동시에 시상이나 소뇌라든가 피계, 올리브 이런 데서 같이 연합해서 감각을 처리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은. 대뇌 피질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무의식적 정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감각과 운동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질문이 있는데 예. 해도 되나요? 예? 네. 오늘 밤새죠. 죄송합니다. 아니, 당황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세요. 2개만 더 할게요. 네.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그 시상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계로 같이 뭐 올리고 다 이렇게 함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다거나 내지는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시각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위험한 상황은 뭐 시각이 아닌 뭐 청각이나 어떤 뭐 이렇게 뭐 촉각이나 아니면 뭐 다른 후각이나 이런 거를 더 발달시켜서 그걸 감지한다고 하더라도 몸의 균형 감각은 시각 장애우들은 어떻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지 네. 그거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신경줄기 세포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신경줄기 세포가 건강하다면 우리 몸이 어떤 질병이 질병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 치료를 하니까. 근데 만약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큰 부분 신경줄기 세포가 수가 적거나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라고 추측을 한다면 그거를 세포를 많이 생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네. 그게 뭐 양전류의 어떤 기법인 건지 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속으로 빛이 들어와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물, 이 온 세상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빛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빛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시각 영역이 그러면 시력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각을 해석하는 영역이 점차 줄어들고 굉장히 적어지고 청각 영역이 시각 영역을 거의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시각이 하는 역할을 청각이 거의 다 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것이 몸의 균형을 잡을 때도 같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 같이 작동을 해요. 보지 않아도 어떻게 작동하느냐 신기하죠. 해석을 해요. 듣고 그것을 이미지로 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거의 초능력과 같아요. 한번 눈을 감고 손으로 옆에 있는 볼펜을 한번 만져보세요. 볼펜을 만지면은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와서 잘 못 느끼는데 이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양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쇠로 돼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지 나무로 돼 있는지 이 재질을 다 알아요. 보지 않았는데 손으로 만졌는데 왜 그러냐면 시각을 처리하는 영역과 손의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이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갖고 이것을 시각신호로 이미지로 전환을 해요. 이미지로 손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뇌가 작동하기 때문에 비록 이제 시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같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 다룰 문제지만은 뇌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척수나 뇌의 손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방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뇌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뇌줄기세포가 발견되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주로 시상하부, 뇌실 밑에 있는 시상하부 또는 해마 그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뇌줄기세포는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과학자와 저 같은 약간 또라이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신경관, 튜브잖아. 뉴럴 튜브. 동그란 관이 이렇게 증식해갖고 올라가고 척수가 되고 뇌가 됐잖아요. 그 끝에가 신경관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런 뇌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뇌실. 원래 줄기세포가 신경관 안에서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실도 그런 역할을 원래 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뇌실에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증식이 된다. 그게 뇌실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연구되고, 요 근래 작년인가 제가 논문 본 게 그거예요. 뇌실 안에 있는 뇌 줄기세포가 나와서 그게 뇌교모종 뇌암이 된다. 그게 통제가 안 됐을 때 증식이 무한 증식이 되고 이랬을 때 뇌암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뇌실 안에서 뇌줄기세포가 증식이 되는 거구나. 그럼 뇌줄기세포가 증식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어요. 맥락종, 혈관. 그 다음에 그 안에 줄기세포들이 증식될 수 있는 배양 시스템이에요. 뇌 줄기세포 배양 시스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그게 되겠어요? 정기적인 자극을 줘야 되죠. 정기적인 자극.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양줄요법이 확실하게 나중에 한번 모이면은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실험을 합니다. 정기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치료하고 하는 자극을 그런 임상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연구가 충분하지 않죠. 어쨌든 정기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것도 공부하셨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척수회로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았어요. 척수가 길이가 몇 cm 정도 되죠?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그 다음에 두께는 몇 cm 정도 되냐면 약 한 1cm. 어떤 거는 좀 요팽대, 경팽대 이런 데는 좀 굵고 다른 데는 좀 얇고 그러겠죠. 대략 평균 한 1cm 정도 돼요.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회백질이 있고 회백질과 그 옆에 있는 또 백질에서 신경교통가지들이 있다. 그런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그러면 온몸을 관리하는 관리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 쫙쫙 뻗어 나와가지고 온몸을 관리하는데 발바닥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세포를 다 관리하는 거죠. 모든 세포를. 그런데 구조가 나와서 관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신경절을 먼저 만들어요. 이 신경절이 뭔지를 우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신경절은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에서 감각과 운동 두 종류의 통신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감각은 척수로 들어가는 거고 운동은 척수에서 각 장기로 나오는 거고 그 두 개가 같이 신경절을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크게 나눠서 하나는 피부, 근육, 골격, 혈관 이걸 다 관리해요. 하나는 이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이 구조를 먼저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피부 문제다. 그럼 이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얼굴도 그럴까요? 얼굴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근육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 사실은 근육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자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근육이 약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네, 그 근육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어떤가. 네. 예, 서현희 선생님 지금 뭔가 하나 보내주시는데 우울증 치료할 때 정기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거 뭐 명확합니다. 양절주로 우울증 치료 굉장히 잘 됩니다. 이 신경은 당연히 그렇죠. 신경은 정기적인 방식으로 치료가 됩니까. 자, 우선 크게 척수에서 신경절을 이루고 여기 신경절은 운동과 감각이 혼합되어 있다. 여기서 피부, 근육, 골격, 혈관을 관리한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근육만 생각해요. 근육만. 뼈는 신경이 관리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아니에요. 뼈까지. 피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혈관도 마찬가지. 혈관 땀새. 이게 모든 것. 관리자가 관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관리자가 관리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관리자가 여러 개면은 우리가 복잡할 텐데 공부하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관리자가 척수 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말이죠. 근데 뇌와 척수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 이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왜 우리가 앞에 긴 시간 동안 발생을 공부했냐면 다른 게 없다.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몸의 세포는 척수와 뇌가 관리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장부도 척수가 직접 관리해요. 척수가. 그 위가 아프다. 그럼 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위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관리자다. 그러면 위를 관리하는 척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방광 문제 생겨요. 방광염, 또 난소, 자궁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하부에 있어서. 그러면 자궁, 난소, 방광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그때 즉시 해결을 못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예, 척수에서요. 척수에서. 그래서 관점이 척수에서 신경절을 이루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대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척수는 회백질인데 회백질은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백질은 광통신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뇌와 척수를 서로 연결해서 정보 처리한 것들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척수에서 나와서 세포 단위로 오장육부와 사지백체를 다 관리할 때에 먼저 신경절을 이룬다. 신경절은 뭐냐? 그 안에 세포체들이 많이 들어있다. 세포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회백질이란 뜻이에요. 백질은 뭐예요? 광통신선. 회백질은 세포체,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절전신경, 절후신경 이렇게 나눠요. 이 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에 있는 신경, 이 신경, 통신선, 그것을 절전신경이라고 그러고 신경절 이후를 절후신경이라고 해요. 이게 구분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콜린, 아세틸콜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 다른 거를 사용을 해요.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예. 이것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 근육, 골격, 혈관을 관리하는 것은 척수신경절이에요. 척수신경절. 그 다음에 장부를 관리하는 것은 교감신경, 간신경절.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 내장신경절로 해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장신경인데 학문적으로는 교감신경, 간이 기둥이란 뜻이에요. 교감신경, 간, 신경절이다. Sympathetic chain ganglion. 이 체인처럼 되어 있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위치를 파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각 장기별로 또 몸의 모든 부분을 어느 척추가 관리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자, 우선 척수신경절, 내장신경절 둘 중에서 처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잘 보세요. 이게 척수예요. 척수요. 그러면은 이게 뾰족한 게 극돌기거든요. 극돌기. 그러면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도살, 벤트럴. 도살.
등 쪽이죠. 등 쪽. 여기가 배 쪽이죠. 배 쪽. 이게 등 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극돌기고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잡히잖아요. 가운데. 그 뼈 잡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뒤에 또 살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허리 같은 경우 대략 일반적인 그러니까 살 많이 찌지 않은 분들 한 10cm 이상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디스크예요. 이게 디스크. 척추. 디스크.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극돌기와 주돌기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척추가. 그러면 이 안에 나비처럼 모인 게 회백질이죠. 정보출이 하는 회백질 10층판, 렉시드 층판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옆에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백질이니까 이건 전부 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나오는데 두 가닥으로 나와요. 두 가닥. 왜 두 가닥이죠? 이 앞에 있는 게 감각이고 이 뒤에 있는 게 운동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거 이것이 후각, 도잘 혼, 후각, 뿔이란 뜻이죠. 이쪽에 있는 것이 전각, 앞에 있는 거니까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측각.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감각, 이것은 운동, 옆에 있는 측각은 장부. 장부. 예, 그렇죠. 이제 구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몸으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각 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고 이거는 운동으로 운동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에 있으니까 후근이라고 하고 이걸 전근이라고 해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건 감각이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과 감각이 합쳐져 갖고 신경절을 만드는 이것을 척수신경절이라고 해요. 스파이널 갱글리온, 스파이널 갱글리온.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부, 근육, 골격, 혈관 전부 다 얘네들이 관리한다. 얘네들이 관리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두 개로 나눠져요. 피부, 근육, 골격, 그 다음에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을 후지,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을 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뒤로 가가지고 등 뒤에 있는 근육과 골격을 관리해요. 혈관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통에서 척추에서 나오면은 하나는 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을 관리하는 거예요. 등을. 하나는 늑골을 타고 쭉 돌아가고 앞에까지 가요. 중앙까지 가요. 늑골을 따라서 이걸 전지라고 하죠. 늑골을 따라서.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둘 다 전부 다 피부, 근육, 골격, 혈관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개 근육 문제잖아요.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앞에 이쪽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기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일이 연결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교감신경간 신경절, sympathetic trunk ganglion이라고도 하고 sympathetic chain ganglion이라고도 해요. 교감신경 기둥신경절. 이건 이제 천천히 보세요. 이게 빨리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첫째로 왜 중요하냐?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측각 옆에서. 이 정보 처리를 이 회백질 중에서 이 내장 이게 이제 오장육부로 다 들어가거든요.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 건데 어디서 관리하면 여기 있는 측각에서 관리해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경절을 이루는데 이리 와서 신경절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러니까 오장육부는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신경절로.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팔로 가는 것 따로, 뭐 다리로 가는 것 따로, 몸통으로 가는 것 따로. 그런데 오장육부는 트렁크로 돼 있다. 줄줄이 사탕으로 돼 있다. 이게 중요해요.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결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 직접 나가는 통로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나가는 통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법이 뒤에 배유혈 뒤에서 치료하고 앞에서 치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다 이거. 이거를 지금 치료하는 방법은 현대의학도 별로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데. 그렇죠? 이게 튼튼하면은 이게 활발하면은 웬만한 건 사전에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척수신경절은 스파이널 갱글리온은 척수신경절은 감각과 운동이 만나서 절을 이루는 것이고 신경절을 이루는데 여기서 두 갈래로 가서 후지가 있고 전지가 있다. 후지는 등 근육을 관리하는 것이고 전지가 늑골 사이로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배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이게 또 내장신경절, 교감신경간 신경절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내장신경절은 교감신경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신경절 안쪽에 있는 것을 절전신경, 신경절 이후 거를 절후신경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것을 후지전지. 자,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고 척수예요. 뇌와 척수가 관리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랬죠.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발바닥 모든 것. 그러면 손바닥에 문제가 생겨도 척수를 생각해야 돼요. 발바닥에 문제가 생겨도 척수를 생각해요. 무릎 당연히 척수를 생각해야 돼요. 어깨 뭐 50견 당연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폐, 기관지 사실 코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간, 비장, 췌장, 소장, 대장, 담낭, 방광, 자궁, 난소 100% 전부 얘네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자, 이 그림을 보고서 한번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는 뭐가 잘 됐는지 봐보세요. 우선 척수는 아시겠죠? 후지가 어디 있죠? 후지. 이거는 신경절이구나 하는 거 알겠죠? 이거 앞으로 쭉 가는 건 늑골을 따라서 앞으로 딱 가는 건 전지는 다 보이는데 후지를 안 그렸네. 그죠? 예. 이거는 이제 그림이니까 예쁘게 그리려고 후지를 안 그렸네요. 후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등 근육을 다 관리한다. 근육, 피부, 골격, 그 다음에 혈관까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그죠? 이게 뭘까요? 림프. 내장신경절. 예, 내장신경절이죠. 림프 아닌가요? 내장신경절. 이게 뼈를 이제 생략했어요. 이 척추를 생략해서 그래요. 척추 옆에 이렇게 쭉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시상하부까지 연결돼 있어요. 시상하부까지. 그래서 오장육부는 1차적으로 척수에서 관리하고 2차적으로 시상하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 중요한 걸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은
팔, 다리, 몸통, 무릎, 엉덩이 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심장, 폐, 위장, 췌장, 비장, 간, 소장, 대장, 방광, 난소, 자궁도 전부 척수가 담당자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제 오늘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그럼 어떤 척수가 뭘 관리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걸 알아야 이게 내 지식이 되죠. 이게 만일에 그게 없으면은 이거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혹시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이거를 내 걸로 만든다.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식은 있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치료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척수가 어디를 관리한다는 것을 다 파악하면은 치료의 절반은 공부하신 거예요. 치료의 절반. 육체적인 치료의 절반은 공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뇌줄기나 간내나 대뇌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 우선 이 어느 척수가 어떤 장부를 관리한다. 어느 척수가 예를 들어서 엘보가 걸렸어요. 팔꿈치가 아파요. 이 팔꿈치를 담당하는 척수가 어디에 있다.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치료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오늘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척수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경추가 7개 뼈가 있어요. 경추 7개, 흉추는 12개 뼈가 있고 요추는 5개 뼈가 있고 천골이라는 뼈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뼈, 미골이 있어요. 그런데 경추는 7개인데 경수 그 안에서 나오는 신경은 8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경추가 7개인데 여기서 7개인데 이 1번 뼈 위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8개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경수, 서비칼. 경수는 8개다. 그 다음에 흉수는 12개다. 허리, 요수는 5개다. 천수도 5개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꼬리뼈 미수도 1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총 몇 개예요? 31개. 8개, 12개, 5개, 5개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 아니 꼬리뼈에서 발가락도 관리한다고? 관리해요. 관리합니다. 그 척수에서 무릎도 관리한다고? 관리합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척수신경로, 척수신경회로. 이건 뭘 관리한다 그랬어요? 피부근육, 골격, 혈관. 피부근육, 골격, 혈관. 딱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더마톰이라 그래갖고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내부로 근육 사이로 신경회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C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8개가 있다 그랬죠. C가 어디예요? 이거죠. 이거. 대목에 이거. 1번은 없어요. 왜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내부 근육으로 관리해요. 이건 전부 근육, 피부 근육, 골격, 혈관인데 우선은 복잡하니까 근육만 생각해요. 1번은 속으로 들어가요. 2번, 여기 2번이 어디로 나올까요? 이 목에 있으면은 목뼈 첫 번째 밑에서 나오겠죠. 목뼈 2번이 옆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뭘 관리하냐면은 여기를 관리해요. 백회에서부터 후두근 여기. 백회에서 후두근까지 이거예요. C2. 3번은 뭘 관리하냐면은 후두근 하부에서 목까지. 3번. 4번은 목 전체, 앞뒤로 전부 다. 4번. 5번은 쭉 내려와서 팔 이렇게 피면은
앞에 앞면에서 상부, 5번은 팔 상부, 그리고 어깨 일부. 그죠? 6번은 팔 이렇게 피면은 팔 위에 정상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해갖고 등까지. 6번 이해되시죠? 7번은 그럼 이 정상 부분에 있으니까 그 뒤에 팔꿈치 있는데까지 7번. 8번은 그 밑에까지. 그 다음에 T1이 있어요. T1은 뭐예요? 또라식, 흉추 1번은 팔 앞면의 하단이에요. 하단.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흉추는 뭘 관리하냐? 1번은 속으로 들어가. 네, 기억하지 마요. 속에 또 복잡해요. 2번은 이 머리 위에 백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후두근, 뒷머리 중간까지. 3번은 뒷머리 중간에서 목 시작되는 부분까지. 4번은 목 전체. 5번은 어깨에서 시작해갖고 팔의 윗부분, 팔 앞의 윗부분, 전완의 상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팔 아래 윗부분.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4번은 목 어깨고, 그래서 5번은 어깨에서 팔 전완, 앞면의 상부. 팔을 이렇게 폈을 때에 절반을 나눠갖고 그 윗부분이 5번. 그 다음에 팔의 정상 부분, 이 부분이 6번. 그러면은 정상 부분이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엄지까지. 방아쇠 수지,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방아쇠 수지 그러면은 맨날 여기만 치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6번 경추가 문제구나. 그럼 6번 경추가 여기니까 여기 옆에 여기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팔의 뒤쪽으로 가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까지. 그 다음에 8번은 팔 후면의 아랫부분으로 해갖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T1이 아까 전완의 상부를 시작했잖아요. 전완의 절반의 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그 새끼손가락이 마비가 와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근원적으로 T1.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모든 문제는 물론 여기 아프니까 여기도 치료해야 돼요. 뭐 염증이 생겼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여기도 치료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관리자가 관리를 못했다. 관리자의 기능이 떨어졌다. 관리자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목입니다. 전부 다. 팔은 전부 다 목이다. 어깨도 목이다. 거기까지 외우셨고, 그 다음에 T2번부터 12번. T2번부터 12번이 뭐예요? T2번부터 12번. 예, 흉추 2번부터 12번. 이건 전부 다 늑골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어요. 늑골이 척추에서 늑골이 수평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연결돼갖고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옆구리 옆으로 쭉 내려가고 뼈를 만져보세요. 그럼 뼈가 온전한 뼈가 있는데 그게 10번이에요. 그 10번이고 거기서 뒤로 이렇게 조금 눌러보면은 나오다가 만 뼈가 하나 있어요. 그게 11번이에요. 그 뒤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또 나오다가 만 뼈가 하나 있어요. 그게 12번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거기를 따라 쭉 내려가요. 쭉 연결돼 가지고 몸통 전체는 누가 관리하느냐? 흉추 2번부터 흉추 12번까지가 관리한다. 그런데
뒤에는 쉬워요. 왜냐하면 흉추가 있으니까. 늑골이 있으니까. 늑골을 따라서 이렇게 찾으면 돼. 앞에도 늑골을 따라서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12번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게 치골까지 내려가. 치골까지. 그러니까 이게 맨 끝에 12번이 비스듬히하고 치골까지 내려가요. 그럼 배는 다 커버가 되죠. 그죠? 흉추 2번부터 12번까지가 등과 배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를 커버를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수예요. 요수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랬죠? 요수 1번은 허리에서 1번 척추 바로 밑에 요추가 있죠. 요추 5개가 있잖아요. 요추 1번에서 나오는 요수 1번은 허리에서 돌아가지고 허벅지 상부로 들어가요. 2번은 허리에서 돌아가지고 허벅지 하부까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더 크게 봐야 되겠네. 요추 1번은 등 상당히 윗부분이잖아요. 허리. 여기니까, 그죠? 12번까지 밑에 1번은, 요추 1번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 서해부까지 가요. 서해부까지. 여기서 끝나요. 요추 2번은 여기서 띵 돌아가지고 서해부 하단까지 내려가요. 하단까지. 그러니까 서해부는 뭐예요? 아, 요추 1번과 2번이 관리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요추 3번은 쭉 내려가고 서해부로 해서 3번은 쭉 내려가고 무릎 옆에까지 해서 종아리까지 내려가요. 종아리까지 내려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쉬워요. 1, 2, 3번은 허리에서부터 삥 돌아가지고 서해부로 그 다음에 삥 돌아가고 무릎 안쪽으로 해서 무릎 안쪽으로 해하고 종아리까지. 중요한 것은 요추 4번이에요. 요추 4번. 우리 항상 요추 4번이 문제가 생기죠. 요추 4번은 여기서 삥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무릎으로 가요. 무릎으로. 그래서 무릎이다 그러면 무조건 요추 4번부터 보는 거예요. 무릎. 항상 병이 여기서 오죠. 물론 이제 여기 근육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퇴 직근이 있고 대퇴근 막장근이 있고 뒤에 햄스트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대내전근, 내전근 5개가 있고 이렇죠. 그 근육들 다 관리하는데 그 근육별로 물론 신경을 따로따로 공부하면 좋은데 너무 복잡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요추 4번에서 무릎으로 해가지고 종아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엄지발가락까지 가요. 엄지발가락까지. 요추 4번에서. 요추 4번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요추 5번도 빙 돌아가지고 바깥 종아리 못 미쳐서 다리 옆면이죠. 옆면으로 해갖고 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발가락 2번, 3번, 4번까지 가요. 자, 여기는 주로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쪽인데 사실은 무릎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근육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근육이 균형을 맞추면 되거든요. 여러 개의 균형을 맞추면은 이 무릎뼈가 어긋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 연골이 안 닳아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무릎에 문제가 와요. 연골이 찢어지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물론 아프니까 뭐 찜질도 하고 침뜸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을 관리하는 것들이 요추 몇 번? 4번 또는 5번이다. 요추 4번, 5번에서 뭘 못한 거예요? 이 근육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왜 근육을 관리를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회백질에서 정보 처리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손해로 보내가지고 근육의 길이를 관리해야 되는데 손해로 그걸 잘 못 보냈을 수도 있고 또 손해가 약해져가지고 이 명령을 제대로 못 내렸을 수도 있고
또 시상에서 감각 처리를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는 뭉뚱그려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요추 4번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누구나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무릎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요.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추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5분까지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천골이에요. 천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 이만큼 뼈가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뼈 하나거든요. 뼈 하나인데 거기서 신경이 4개가 나와요. S, 세크를 S1, 2, 3, 4, 5 나오는데 S1 뒤로 나가서 종아리 반쪽, 종아리를 거쳐서 새끼 발가락까지 가요. 새끼 발가락까지. 그 다음에 S2가 뒤로 가서 발 뒤쪽에서 쭉 가고 어디예요? 발바닥. 발바닥. 뭐예요? 족저근막염.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발바닥이 막 불이 난다 그러시고 막 차갑다 전부 다 어디 문제예요? 예. S1, 2, L4, 5 이거 문제예요. 전부. 이거 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3, 4, 5번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이 뱅글뱅글 돌아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 똥꼬.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신경판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입하고 항문이에요. 점이 2개 탁 찍혀요. 근데 사람들이 입은 되게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데 왜 항문은 대충 관리하냐? 그 이상하죠? 입은 맨날 양치질 하잖아요. 항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머리에서 모상근막이 딱 붙잡고 근육이 쫙 내려와서 밑에 탁 받치는 거예요. 그죠? 몸통 전체의 맨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전부 3, 4, 5번이에요. 뿐만 아니라 S2가 여기서 생식기를 관리하고 조금 이따 봐요. S3, 4, 5번은 청골 3, 4, 5번, 청골 3, 4, 5번은 이게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요. 골반 기저근을 관리하는 거예요. 골반 기저근에는 회음도 들어가고 또 남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그게 또 그 안에 내부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그래서 천골, 천수 그쪽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근육과 피부혈관, 골격을 관리하는 척수를 봤어요. 발끝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할게요. 자, 이제 장부. 골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장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부가 탈이 났을 때 더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가끔은 뭐 위장병이 나고 장염이 생기고 뭐 간에 문제가 생겨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우선 척수 치료부터 해야 된다. 어떤 구조냐? 자, 회백질이죠. 회백질에서 2개가 나와서 스파이널 갱글리온을 만든다 그랬죠. 신경절. 자, 그런데 여기는 뒤에서 후면은 항상 감각이고 앞면은 항상 운동이에요. 근데 장부를 관리하는 신경절은 이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감각으로 연결돼요. 감각은 뭐예요?
장부에서 이렇게 해서 척수에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라인이죠. 운동은 여기 운동 라인이 아니라 측각에서 나와요. 측각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회백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장부의 감각을 보고받고 그것을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전용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신경절을 만드는데 이것을 내장신경절, 그러니까 아까는 교감신경, 간신경절이라고 했잖아요. 교감신경, 기둥신경절, 근데 내장신경절이라고 우리 하기로 해요. 내장신경절에서 감각과 연합하고 감각과 합쳐져서 장부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죠? 이게 후지, 이게 전지. 이 전지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늑골을 따라서 배 앞으로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앞으로까지 가요. 아니 얘가 왜 따라가지? 얘는 근육 관리하는 건데 장부 운동이 이게 왜 따라가지? 예, 장부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부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막을 붙들고 있는 근육과 골격이 있어요.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장부의 상태를. 그래서 장부, 오장육부의 치료는 오장육부의 우선 관리는 척수에서 다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는 척수 치료와 그 다음에 앞에서 배 쪽에서도 같이 치료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율신경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다. 그럼 교감신경은 뭐고 부교감신경은 뭐냐? 교감 선생님 성질을 닮은 사람이 교감신경이고 교감 선생님은 맨날 몽둥이 들고 이렇게 때리거나 뭐 야단치거나 뭐 시키잖아요.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일을 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잘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교감신경은 각 장기별로 이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런 기능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교감신경이 따로 일하고 부교감신경은 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몸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요. 교감신경이 뭔가 탁 지시하면 부교감신경이 바로 탁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간 감각으로 보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둘 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강화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절해서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절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따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어느 척수가 어떤 장부를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만든 해부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헨리 그레이가 언제 이 책을 만들었냐면 1958년도에 1858년도에 만들었어요. 대단해요. 해부학 책을 헨리 그레이 책을 인용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양반이 아니 그때 30대 그 젊은 나이에 인체 해부도를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해부학 책을 완성을 했어요. 해부도와 상세한 설명이 달린 해부학이란 책이에요.
1858년도에 런던에서 출판했어요. 3판까지 나오고 양반은 이제 병이 걸려고 돌아가셨는데 30대에 요절했어요. 놀라워요. 그때 그림으로는. 근데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라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해부학이 전부 손으로 그린 건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직도 그냥 이거 써요. 이거 써. 이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합쳐갖고 자율신경계, 다시 말하면은 척수에서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그 경로를 설명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딱 보고 나서 전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에휴 이거는 넘어가자 그랬거든요. 넘어가자. 그리고 10년 동안 안 봤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 다시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000년도에 처음 이거 해부학 공부할 때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는 넘어가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손해 엄청 봅니다. 굉장히. 아니 이거를 하면은 척수의 어느 부분이 어떤 장기를 관리하는지를 아니까 어디를 치료하면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대단한 자료예요. 대단한 자료예요. 그래서 자 우선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은 척수예요. 척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빨간색이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파란색이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은 복잡할 때는 어떻게 분리해서 우선 교감신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을 보기로 해요. 보기 전에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아까 이 그림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책에 이렇게를 이제 해놨어요. 근데 조금 뭔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자 여기서 봐요. 여기는 파란색이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이 빨간색이 부교감신경이에요. 우선 교감신경 신경절. 아까 우리가 그냥 이거는 내장신경절이라고 부르자 그랬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앞에. 이건데 척추가 있으면은 척추 옆에 이렇게 쭉 양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봤죠? 줄줄이 사탕이라고. 예, 이거죠, 이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강 신경절을 거쳐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장신경절을 거쳐서 오장육부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우리 목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수라고 하죠. 묘기에서 나오는 거를 경수, 흉수, 요수, 천수, 경수, 목에서 8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목에서 안 나와요. 교감신경. 안 나오는데 신경절을 만들어요. 3개의 신경절을 만들어요. 목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느냐? 흉수에서 나와요. 흉수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연결돼갖고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신경절, 이 상경, 위에 있으니까 상경, 경은 경수니까 상경, 중경, 하경, 신경절은 목에서 이름과 달리 목에서 연결된 게 아니라 흉수 1번에서 4번에서 연결된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기는 흉수 1번에서 4번에서 관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복강신경절이에요. 복강신경절. 이거는 여기서 이만큼 신경들이 쭉 나와가지고 별도의 신경절을 형성한 다음에 오장육부로 싹 들어가요. 오장육부로. 그래서 그걸 복강신경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상, 위, 장간막. 장간막이 뭐예요? 장과 장 사이에 막이 있다는 뜻이죠. 위에 있으니까 상, 장간막 신경절 이거예요. 하, 장간막 신경절. 그러니까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교감신경간 신경절, 내장신경절을 거쳐서 다시 한번 신경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장기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척수 1번에서 심장, 척수 2번에서 폐, 척수 3번에서 뭐 위장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쫙 나와가지고 신경절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분화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이 같은 신경절을 구성하는 장기들은 상호작용을 해요.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장기를 하나하나 따로 분리해서 보는 서양의학적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요. 같이 작동해요. 치료도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췌장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병원 치료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췌장암 그러면 췌장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란 거죠. 췌장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장기를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같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요. 어떻게? 같은 신경절이고 같은 척수 영역이잖아요. 같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하지만 중요하다. 머리 아프죠? 나중에 복습하실 생각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교감신경 그렇다 치고 부교감신경은 좀 특이해요. 부교감신경 굉장히 특이해요. 치료할 때 부교감신경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특이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니 갑자기 뇌줄기가 나타나요. 뇌줄기 기억나시죠? 척수가 있고 뇌줄기가 있는데 뇌줄기는 연수, 교내, 중내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우리 핵 할 때 뭐 적핵이 있고 적핵 밑에 솔기핵이 있고 그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망상체가 있고 뭐 그런 거 아까 그게 전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직접 나와서 교감신경 역할을 해요. 교감신경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4개의 신경이 나와요. 원래 이 안에서는 신경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2신경이라고 아주 중요해요.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동안신경, 두 번째가 안면신경, 세 번째가 설인신경, 네 번째가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동안신경은 모양체 신경절을 만들어요. 안면신경은 저평구개 신경절, 그 다음에 하악, 턱밑 신경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설인신경은 귀신경절을 만들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동안신경이 모양체 신경절을 만들어서 이게 뭘 하냐 하면은 눈물샘을 관리해요. 눈물샘. 눈물샘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다 망가져요. 눈이 다 망가져요. 눈물샘이 안 나오면 바이러스가 엄청 증식을 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네 내부에 막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해져요. 눈물샘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안경 쓰신 분이 몇 분인가 다들 안경 쓰셨잖아요. 안경을 왜 써요? 눈동자에게 조절이 초점 맞추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초점 맞추는 거를 누가 하느냐?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동안신경이. 그러니까 눈동자 초점을 맞출 왜 이게 잘 안 맞나?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저도 요즘 글씨 볼 땐 돋보기를 쓰거든요. 뭐가 문제냐? 동안신경 문제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면신경 꼭 기억해 주세요. 안면신경. 이 안면신경은 여기에 샘이 몇 개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샘. 눈물샘이 안 나면 눈이 엉망이 된다 그랬죠. 코에는 뭐가 있을까요? 코에는 콧물이 흘러야 돼요. 콧물이 적셔줘야 돼요. 코에는 콧물이 없으면 코가 배짱 마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엄청 증식을 해요.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셈이에요.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안면신경이 주로 관리해요. 안면신경이. 안면신경이 첫 번째로 저평구개 신경절을 만드는데 얘가 이 속에 코 속에 있는 코 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요. 만일에 코 안이 촉촉하지 않으면 바로 염증이 생깁니다. 바로 염증이 생겨요. 여기에요. 바로 이 속에. 이 안에 염증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 있는 신경이 3차 신경하고 연결돼 있어갖고 치통이 와요. 여러분 콧물이 마르면 치통이 온다는 사실 아셨어요? 이래요. 실제로 그래요. 콧물이 마르면은 당연히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막 생기니까 비염이 당연히 오죠. 비염이. 그 다음에 편두통도 올 수 있어요. 편두통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치통이 먼저 와요. 치통이나 그러니까 이빨이 안 좋은 사람 치통이 먼저 와요. 아니 이빨하고 바이러스하고 뭔 상관이요? 코하고 뭔 상관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편은 조금 이따 그림 한번 보기로 해요. 턱밑신경. 이 침을 만드는 셈이 세 개가 있어요. 침을 만드는 셈이 턱밑신경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귀밑셈이 있어요. 턱밑셈, 귀밑셈, 그 다음에 혀밑셈이 있어요. 혀밑셈, 그 다음에 턱밑셈, 그 다음에 귀밑셈. 여기서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침이 안 나와서 고통받으시는 분 봤어요? 애기들이 가끔 침이 안 나오면 입안이 확 헐어버리죠. 하루 만에 다 헐어버려요. 입이 헐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침이 안 나오면. 아구창이라 그러죠. 아구창. 몸이 너무 안 좋으면은 침이 안 나와요. 침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삼켜요. 못 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환자일 경우에 그래서 안면신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침이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면신경, 그 다음에 서린신경은 이제 귀밑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만 관리하는데 여기서 신경 하나가 쫙 뻗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 뇌줄기에서 쫙 뻗어갖고 일이 나와요. 일이 여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예, 갑상연골 그 속으로 뼈 앞으로 해갖고 쭉 내려가갖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미주신경. 그런데 특별하게 천골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큰 특징이에요. 교감신경은 목에서부터 꼬리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 하나가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오고 꼬리뼈에서 나와요. 아니 천골에서 나와요. 천골 2, 3, 4번 신경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비뇨생식기 전부 다 여기서 관리해요. 비뇨생식기를. 세상에. 비뇨생식기. 그러면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천골을 치료해야 돼요. 천골을.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감신경 보시죠.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키울게요. 여기서 파란 거는 일단 제외하고 빨간 거 교감신경. 척수에서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척수 1번에서 나온다. 목에서는 교감신경이 안 나온다. 그런데 1번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얘가 위로 치솟아요. 목으로. 이게 뭐예요? 내장신경절이잖아요. 척추뼈 앞에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그 뭐죠? 그 돼지 등뼈를 한번 꼭 잡수러 가세요. 돼지 등뼈를 먹기 전에 싹 들어서 보면은 물론 다 잘려 있지만 앞에
척추뼈의 앞에 노랗게 이렇게 쭉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장신경절.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심장하고 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 신경절을 하나 만들어요. 신경절을 만들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신경절을 안 만든다. 여기서 네, 여기서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눈동자를 조절해요. 눈동자를 조절하는 교감신경이에요. 아까 부교감신경은 동안신경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교감신경은 척추 1, 2, 3, 4에서 나와요. 척추 1, 2, 3, 4. 아니, 척추 1, 2, 3, 4가 눈하고 무슨 상관이야? 눈을 관리하는 게 척추 1, 2, 3, 4예요. 눈동자 조리개, 뭐 초점 맞추는 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관리하냐? 혼자.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안신경, 뇌에서 나오는 동안신경하고 같이 관리를 한다. 동안신경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척추는 좀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척추 1, 2, 3, 4, 1, 2, 3, 4번이 눈을 관리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뭘 관리하냐면은 이거는 콧물샘, 코. 아까 저평구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 이 콧물을 관리해요. 콧물. 콧물을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고 하는 것을 이쪽 척추 1, 2, 3, 4번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코하고 척추 1, 2, 3, 4 이 되게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와 관련돼 가지고는 특히 코와 폐의 병은 같이 연결되거든요. 코와 폐 병과 관련돼서는 항상 여기를 1, 2, 3, 4번을 같이 치료해야 돼요. 척추 1, 2, 3, 4번. 그 다음에 혐의샘, 기미샘도 마찬가지예요. 혐의샘, 기미샘. 근데 1, 2, 3, 4번에서 올라간 것이 쫙 뻗어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요. 심장으로. 이 심장의 모든 세포는 심장은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기능이 있지만 심장의 모든 세포는 척추 1, 2, 3, 4번에서 관리를 한다. 관리를 한다. 그러면 딱 회백질에서 뭘 하고 백질에서 뭘 하고 이렇게 기억 딱 나야 되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1, 2, 3, 4번에서 폐와 기도를 관리해요. 기도. 후두에서 기관지까지. 후두, 기관, 기관지까지. 기관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폐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거기를 전부 다 1, 2, 3, 4번 다 관리해요. 폐를 포함하니까 실제로는 식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와 폐 전체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디를 치료해야 되겠어요? 어디를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1, 2, 3, 4예요. 1, 2, 3, 4. 1, 2, 3, 4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자, 우선 이제, 나머지 외우는 건 알아서 하시고,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이게 참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5번부터 12번까지, 척추 5번부터 12번까지는 하나의 신경절을 만들어요. 복강신경절이라고 해요. 분명히 5번부터 12번까지 따로따로 다 나가가지고 내장신경절을 거쳐서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의 신경절을 만들어요. 이게 복강신경절이에요. 복강신경절에서 위, 식도, 비장, 췌장, 간, 담도, 부신, 소장, 대장, 복부혈관, 땀샘 다 관리해요.
아니, 혈관은 우리 아까 척수신경절에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복부는 달라요. 복부는 혈관이 또 굉장히 많아요. 복부 안에 신경도 엄청 많아요. 그것을 1번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 T5번부터 T5번, 그러니까 흉추 5번부터 12번까지인데 복부 혈관과 땀샘은 T1번부터 요추 2번까지 다 돼 있어요. 지금 이 옆에 제가 왜 복잡하게 이걸 다 써놨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그림에 근거해서 제가 구분을 한 거고, 이제 척수에 관련된 요 근래 나온 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 위는 T6번에서 10번까지다. 위는 흉추 6번부터 10번까지다. 우리가 보통 침술하면 위유, 비유 이렇게 치료하거든요. 그럼 저 밑에 부분인데 위치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침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를 치료하려면 바깥에서 얼마나 깊어요? 한 10cm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전기도 안 들어가요. 고주파밖에 안 들어가요. 심부원열기밖에 안 들어가요. 이척수나 신경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장침으로 쓸 수는 있어요. 장침으로 이 신경절까지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침 놓기가. 그런데 약도 안 들어요. 약도. 이 신경절을 치료하면 약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정기적인 방법이에요. 정기적인 방법에서 일반 전기를 여기까지 집어넣으려면 피부가 다 타버려요. 엄청 강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심부온열 또는 고주파하기 외에는 이 속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침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각 혈자리를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신경절을 따라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뭐 주로 소화기 계통은 전부 6번부터 10번까지 전부. 그죠? 6번부터 10번 전체까지. 이 전체를 다. 그 다음에 간 담도 쪽은 7번, 9번 거기를 위주로. 그 다음에 신장 그 밑에 부분, 신장 부신은 그 밑에 부분. 대장은 또 그 신장보다 약간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그 다음에 복부혈관과 땀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땀이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척추 전체를 다 치료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주로 소화기 계통이고, 신장 부신 이쪽 계통이라서 대충 장기의 위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하장감막 신경절, 하장감막 신경절 쪽은 놀랍게도 네. 예. 지금 여기까지는 10번, 12번까지잖아요. 흉추 12번. 나머지 대장, 신장, 방광, 생식기는 요추 1번에서 3번까지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대장 같은 경우는 요추 2번, 12번까지 되는데 이제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다만 대장은 2개가 나와요. 2개. 11번하고 L2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은 L2, 그러니까 요추 2번. 그 다음에 방광생식기도 요추 2번. T10에서, 그러니까 흉추 10번에서 요추 2번까지. 요추 2번이 비뇨생식기를 관리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요추 2번. 요추 2번을 중심으로. 이것이 교감신경이에요. 물론 부교감신경은 아까 잠깐 봤듯이 전부 천골이에요. 천골 쪽이에요. 나중에 외우실 때 이 가로에 써 있는 거는 다 지우고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교감신경.
아까 봤죠? 부교감 신경은 딱 두 군데다. 하나는 뇌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천골에서 나오는 거. 교감 신경은 전부 다 나와가지고 교감신경강 신경절, 내장신경절을 만든 다음에 또 신경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다만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연수, 뇌줄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천골에서 나오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선 뇌줄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동공하고 눈물샘을 관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눈동자잖아요. 눈동자. 이 신경절이에요. 모양체 신경절이라고 했던 선모체 신경절, 실리아리 갱글리온. 그러니까 이게 이 눈동자 뒤에서 눈동자의 초점 맞추는 것을 조절하고, 두 번째로 이 위에 있는 눈물샘도 이게 조절해요. 이게 어디 있느냐? 동안신경이다. 뇌 속에 있는 것이다. 뇌 속에 뇌줄기에 있어요. 이 뇌줄기에 뭘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여기는 침도 못 놔요. 양절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양절류 외에. 그 다음에 안면신경,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안면신경이 아니고 콧물을 관리하는 스페노팔라타인 갱글리온이거든요. 이건 저평국의 신경절, 여기에요. 안면신경이 이렇게 해서, 원래 안면신경이 귀 뒤에서 이렇게 나왔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리 연결돼요. 3차 신경하고 안면신경이 같이 연결이 돼요. 여기가 코 구멍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 구멍이 위로 이렇게 뚫려 있을 걸로 생각이 쉬운데, 위로 뚫린 게 아니고 옆으로 뚫려 있어요. 옆으로 뚫려 가지고 입천장 끝 부분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쫙쫙 뻗어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콧물을 얘가 담당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콧물이 마르면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엄청 늘어나요. 그냥 바로 상처가 생겨요. 바로. 콧물이 마르면. 그것을 관리하는 게 얘인데, 얘가 3차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3차 신경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치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편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얼굴에는 여러 개의 샘이 있는데, 그러니까 침을 만드는 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 밑샘, 이하선이라 그러죠. 이건 턱 밑샘, 악하선이라 그러죠. 이 혀 밑샘이에요.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전부 이 뻗어 있는 이것이 안면신경이에요. 안면신경. 이 안면신경이 이 세 개의 샘을 가지고 침을 만들어내요. 침을 안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입 속에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지배를 한다. 그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고, 지금 이제 보셨던 이게 중뇌 교내 연수, 중뇌 교내에서 나오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 맨 밑에 있는 이거예요. 10번. 10번 미주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모든 장기 중에서 신장, 방광, 자궁, 난소를 제외한, 비뇨생식기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다 관리해요. 부교감 신경이. 그게 어디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연수거든요. 연수. 침을 못 놔요. 약이 안 들어가요. 전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반신경이에요. 골반신경. 골반신경은 여기 어디냐면은 천골, 천수 2번, 3번, 4번이에요.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에서 나와가지고 신장, 신장, 자궁, 난소, 그 다음에 대장의 직장, 생식기까지 전부 다 얘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천골 2, 3, 4번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경절을 형성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자궁이에요. 옆에 난소가 있죠. 그 다음에 예, 이게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를 다 관리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자분들이 대부분의 병은 사실은 난소하고 연관이 있어요. 난소하고. 이 난소의 스위치가 이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난소를 직접 치료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 근데 보면은 이 신경 라인이 잠자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서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깨워야 돼요. 이걸 깨우는데 깨우는 스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까 봤던 천골 2, 3, 4번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자궁경부예요. 자궁경부. 자궁경부에서 신경절을 이루 가지고 자궁, 난소, 방광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끝이 어디냐? 이 끝이. 그러니까 이제 난소를 깨우는 게 중요해요. 난소를 깨우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또 자궁혹생기 이럴 때 보면은 이 신경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신경. 근데 이 신경의 스위치가 여기야. 스위치가. 그리고 신경절이 모인 데가 여기에요. 자궁경부와 여기가 클리토리스예요. 자궁경부는 뭘로 치료해야 되냐 하면은 고주파로 치료해야 돼. 고주파 또는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고주파기 중에서 봉이 있어요. 그걸로 치료하는 거고. 이거 치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거 선 하나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신경 다발이거든요. 여기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키는 것은 양전류로 해야 돼요. 양전류 도자가 있어요. 양전류 도자를 가지고 이 스위치를 켜야 돼요. 다음에 우리 한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직접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저희 집사람 목사님 보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자궁경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립선 쪽이에요. 이거를 켜야만 돼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 신경이 이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머리 아프신 줄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왜 제가 머리 아프신 줄 아냐 하면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한눈에 탁 알아듣게 하느냐. 이틀을 엄청 고민했어요. 이틀을 엄청 머리를 썼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앞에 설명을 참고해갖고 이 세 개, 근육, 피부, 골격, 혈관을 관리하는 C1번부터 S5번까지의 신경을 쭉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나눠가지고 이거 써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척수가 뭘 관리한다. 몇 번 척수가 어떤 관리자다.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몇 번 쓰시면 될까요? 이 표를 몇 번 쓰시면 될까요? 100번은 너무 많고요.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10번. 이 그림을 좀
이게 원본 그림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 도표를, 이걸 해석한 도표가 이거거든요. 이것을 꼭 10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면은 정말 좋은 지식이에요.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해부도를 완벽하게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의학에서는 보면은 여기서 더 미세하게 뻗어 있는 신경 라인까지 다 고려해서 경락 경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아직 현대의학에서 사진을 못 찍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진을 못 찍고 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쓰는 3테슬라 말고 7테슬라 MRI 가지고도 찍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찍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우리 몸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숙제 내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리던 그 도표를 10번씩은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숙제는 우리 이 강조한 거 이제 유튜브에 약간 편집하고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유튜브에 따로 올려놓을 겁니다. 엘리막당 뇌과학 공부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엘리막당 뇌과학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다 보시는데 왜 보셔야 되냐?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못 얘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되다 이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적행 밑에 솔기획이잖아요. 솔기획을 자꾸 쐐기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류 난 것을 댓글로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1편부터 오늘 한 것까지 12편 전부 다 복습해서 한번 꼭 보시고, 보시다가 오류가 난 것은 댓글에다가 몇 분, 몇 초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만날 건데, 혹시 뭐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해주세요. 선생님 아까 그 도표 3개 가운데 네. 여기서 그 부교감 신경에 네. 여기 그 룸바원이라고 해서 3번째 맨 밑에 네. 룸바원이 아니라 이게 S원 아닌가요? 그러네요. S1도 아니고 사실은 2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무튼 지난 영상 이렇게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서 엄청 뭔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다음 주에 우리 모이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못 모이고요. 14일 날 저희가 닭을 잡겠습니다. 백봉 오골계라서 되게 맛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백봉 오골계를 잡을 테니까 다시 공지에 올릴게요. 한번 오셔서 같이 드시고, 왜 그걸 여러분들이 와서 드셔주셔야 되냐면은 제가 키웠잖아요. 못 잡아 먹어요. 제가 못 먹어요. 맨날 먹이 주고 물 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드셔 주셔야 됩니다. 공지사항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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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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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